유목민은 어떻게 제국을 만드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명멸했던 제국들 한번 제가 나열을 해봤어요. 왼쪽으로 헝가리, 마자르족 있고, 훈족, 스키타이, 투르크, 위그르, 티베트의 토번, 몽골, 거란, 여진, 흉노, 이외에도 여러 역사책에 등장하는 제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지역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동한 경우도 있고, 이 중에서 몽골 같은 경우에는 몽골 고원에 출발해서 유럽까지 거대 제국을 만들었던 그런 역사도 있고, 여진족은 청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다양한 역사들이 있었죠. 이 지역의 특징은 중원제국처럼 한 지역에 출발해서 확장해 나가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동이 기본이라는 거죠. 이동하기 위해서 또는 이동을 통해서 제국을 만든 게 특징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목제국에 대해서는 이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스키타이라는 족속이 있었죠. 이 스키타이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나오고요. 훈족, 게르만족, 이거는 프로코피우스라고 하는 로마에 있었던 작가가 쓴 거고, 흉노에 관해서는 사마천의 사기가 등장을 하고, 오한족 이런 것들은 진수의 삼국지에 등장을 하죠. 역사에는 실제 역사가 있고 쓰여진 역사가 있다. 이거는 펑유런이라고 하는 1세기에 가장 위대했다고 인정받는 중국 역사가 말한 거예요. 역사라는 게 있었죠. 근데 그 역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기록을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라는 게 기록자의 사상이 들어가 있죠. 유목제국의 역사의 특징은 본인들이 기록한 게 아니라 타인들이 기록했다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험악한 나쁜 놈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물론 유일하게 스스로 기록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몽골이죠. 몽골은 몽골 비사라는 걸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목제국의 특징은 우리가 아는 이들의 이름이나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은 기록했던 농민제국에서 붙이고 정해졌다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면 흉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흉한 노예 이런 뜻이잖아요. 이들이 스스로를 흉노라고 부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스스로 흉노라고 부르지 않았다. 스스로 부른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단지 타인들이 붙였다라는 게 특징이죠. 유목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유목민들은 동물을 키우죠. 그래서 동물에서 나온 부산물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죽, 육포, 유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농민들로부터 조달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곡식들, 차, 철기, 화살촉을 만들려면 철기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외부 조달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유목제국들의 특징이죠. 교역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유목제국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화시에는 교육을 통해서 농민 제국으로부터 물품을 조달을 했죠. 자연스럽게 이 실크로드라는 게 이런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중심에 동서교육이 일어나게 된 거죠. 유목제국의 필요에 의해서 실크로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중원제국 사람들이 팔러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 먼저 이 교육이 일어났던 건 중원제국이 유목제국한테 상납했던 비단들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교육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이런 장터를 만들게 되고요. 당나라 장안에 가면 서시가 있고 동시가 있었거든요. 서시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교육하던 그런 시장이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유목제국과 농민제국 사이에는 교육이 늘 있게 마련이었다. 차와 말이 교육되었던 차마고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유목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사입니다. 농민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농민이죠. 밭을 갈고 모를 심는 게 농민이지만 유목제국 사람들은 평상시 야외 생활을 하고요. 말을 타고 늑대를 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초지를 찾아서 먼 거리 원정을 해요. 군인들의 생활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탈은 중요한 경제 행위여서 유목민의 생활은 전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늑대를 쫓아야 되고요. 말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싸움을 잘해요. 유목민이 필요한 것을 평상시에는 교역을 통해서 얻지만 유목민들이 전쟁을 잘하다 보니 때로는 농민 제국에서 뺏어오는 게 굉장히 유리해지더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몽골고원에 있던 이 사람들은 자원은 부족한데 싸우면 능하더라. 그래서 서쪽에 있는 오아시스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조달을 하게 되죠. 오아시스에 농업이 이루어지거든요. 뭐 쌀도 재배가 되고 포도 같은 거, 여러 곡식들, 차, 뭐 이런 것들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배 관계를 늘 하게 되고, 중원 제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약탈을 갑니다. 11월 말이 되면 약탈을 떠나서 필요한 것들을 조달을 하게 되는 거죠. 평화 시에는 교역, 평화가 아닌 때는 정기적인 약탈. 근데 평화보다는 이런 전쟁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거죠. 만약에 농업지역에 제국이 만들어지면 유목민들의 숫자가 적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국이 만들어져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유목 사람들은 뭉치거나 흩어지거나가 결정이 되죠. 중원에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지면 유목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요. 중원을 쳐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만약에 중원 지역이 분열되어 있다. 그러면 유목제국 사람들이 뭉쳐서 약탈을 떠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가끔은 유목민들이 정기적인 약탈뿐만 아니라 대규모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기후가 변할 때입니다. 기후가 대규모로 변할 때, 이때 유목민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대규모로 이동하는 것이냐? 그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 심각한 가뭄을 강이라고 부르고요. 가뭄에 이어지는 강력한 추위를 쪼드라고 불렀습니다. 쪼드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화이트 쪼드가 있고요. 눈이 적고 무섭게 추운 블랙 쪼드가 있어요. 눈이 많이 내리면 날씨가 춥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눈이 많이 내리면 동물들이 눈 속에서 마른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동물들이 굶어 죽게 돼요. 눈이 적게 내요. 그럼 날씨가 춥거든요. 너무 추워서 꽁꽁 얼어붙어서 동물들이 얼어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목민들한테 가장 불행한 사태죠. 1986년 같은 경우에는 몽골 지방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동물의 3분의 1이 동사를 했답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대규모로 죽어나갈 때 이걸 기르던 유목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가 대규모로 변동될 때 생겨난 현상, 바로 북방인들의 대규모 이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서로마 제국 멸망했던 5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에 유럽의 중부에서 훈족이라든지 게르만족들이 대규모로 이동해서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던 사건, 이 원인을 들어가 보면 바로 기후의 대규모 변동,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동쪽에서도 북방 유목민들이 대규모 이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세기, 4세기, 5세기에 훈족과 게르만족들이 대규모로 이동할 때 중원 지역에서도 3세기, 4세기, 5세기에 유목민족들이 중원을 차지했던 5호 16국 위진남북조 시대가 있었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쪽과 서쪽이 유목민이 차지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에 북반구가 상당히 추워졌던 그런 때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또 6세기에 10세기에는 투르크족들이 몽골 공원에 출발해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페르시아까지 이동을 하거든요. 투르크족들이 이동하는 것도 여러 가지 보면 유라시아 지역의 기후가 변동된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또 10세기, 11세기 거란족도 이동한 것, 11세기에 요나라, 금나라가 중원을 침범한 것, 13세기에 몽골이 중원을 침범하고 유럽과 이동한 것, 또 16세기 여진족들이 이동한 것, 이런 이동도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텐데 가장 큰 요인이 기후변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라시아의 유목제국들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이동했냐? 기록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유럽 쪽에서 기록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중원 쪽에서 기록한 게 있죠. 유럽 쪽에서 기록한 대표적으로 보면 스키타이가 있죠. 훈족, 아바스족, 마자르족 이 사람들이 이동이 있는데 북방인들이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평원, 흑해 북방 또는 카스피의 북방에 살고 있었던 초원지에 살고 있었던 북방인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예르만족의 일파가 되고 훈족 일파가 되고 아바스족이 되고 마자르족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일부가 카프카즈를 넘어가지고 히타이트를 공략을 하고 스키타이가 돼서 페르시아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북방인들의 침투가 바로 역사를 만드는 안정된 것을 계속 변화시키는 역사 변화의 원동력이 되죠. 동쪽으로 가보면 중원에서의 여러 역사를 만든 것도 유목민의 이동에 있었다는 거죠. 만리장성 북쪽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돌궐, 몽골, 서하, 흉노, 토번, 선비, 오한, 거란, 여진, 고구려도 일부 있고요. 이들이 장성을 넘어서 중원을 가을에 약탈하는 걸 떠나서 아예 대규모로 이주해서 여러 역사들을 만들었죠. 5호 16국 위진남북조 시대가 있었고 수당 시대가 있었고 북송을 공격했던 요금이 있었죠. 그리고 명나라를 정벌했던 여진족, 유목민의 이동이 상당히 큰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유목민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땅이 어디냐면 유라시아 스텝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텝지대는 사막과 산림지대 사이에 있는 초원지대죠. 여기를 보통 스텝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쪽에는 몽골 초원, 그리고 중가르 초원, 트란스옥시아나 초원, 그리고 카자흐 초원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는 강수량이 400mm 이하, 대륙성 기후로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서늘함, 특히 트란스옥시아나는 고온선의 눈 녹은 물의 영향이 크고요. 평지보다는 경사지가 생육에 적합합니다. 평지는 오히려 유목하기가 좋지가 않아요. 경사지가 훨씬 더 동물도 그렇고 물 조달이나 여러 가지에 유리합니다. 사람이 살기도 좋고 바람을 피하기도 좋고 겨울에 북풍을 피하는 데 있어서 경사지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사진 지역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초지에서 사람들은 삶을 영위했다. 그런 거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유목인이라고 할 수 있죠. 초원과 산간에 살던 사람들. 그러면 목축과 유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동하지 않고 정주하는 사람들을 목축인이라고 불러요. 동물을 키우는 건 같지만 이동하지 않고 정주하는 사람들은 목축인, 이동하면서 사육하는 사람들을 유목인 이렇게 부르죠. 곡식, 차, 철기 같은 것들을 농민 제국한테 물품을 조달을 받아서 해야만 했던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수평 이목과 수직 유목이 있습니다. 수평 이목은 겨울과 여름 목초지를 오가는, 한 곳에서 계속 풀만 뜯으면 그곳이 사막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만 뜯고 이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여름 되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동하는 형태로 하는 게 수평 유목이라면, 저지대와 고지대를 오가면서 동물을 키우는 걸 수직 유목이라고 하죠. 알프스 산맥이나 천사 산맥 이런 데 하는 게 수직 유목이라고 할 수 있죠. 겨울이 되면 따뜻한 밑으로 내려와서 정주하면서 동물들 키우다가 여름이 되면 산 위에 있는 고원으로 올라가서 초지에서 풀을 뜯게 하는 이런 것들을 수직 유목이라고 할 수 있죠. 건조한 여름에는 고지에서 방목을 하고 습연한 겨울에는 저지에서 목축을 하는 이런 거를 이목이라고 부르는 됩니다. 때로는 반유 반목을 한다는 거죠. 목축을 하기도 하고 이동도 하기도 하고 정주에서 동물 키우기도 하고 이동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몽골인의 유목 생활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름에는 풀이 많이 나니까 좋은 풀을 충분히 먹어서 살을 찌우죠.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오면 가을 초지로 이동을 해서 있다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일부 동물을 도살하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겨울 방목지로 옮깁니다. 북풍을 막을 수 있는 계곡 같은 데서 머무르죠. 동물들은 눈 속에 있는 마른 풀들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먹을 게 아주 부족했던 그런 겨울 시기죠. 그래서 겨울을 넘기고 또 봄 방목지 이동해서 가축들이 새끼를 낳는, 이렇게 네 군데를 옮겨 다니는 유목을 하게 되는 게 몽골인들의 생활이라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유목인의 생활의 필수품은 가축이라 할 수 있죠. 몽골인들은 5종의 가축을 키웠는데요. 말, 소, 양, 염소, 낙타다. 이건 평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키우는 거고 4,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는 야크를 키우고요. 북극의 냉대지대에서는 술록을 키우고 안데스의 고산 지방에서는 알팔파를 키우죠. 그 지역에 적합한 동물들을 키워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게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죠. 유목인들한테는 이런 가축 그리고 그 부산물들이 생산품이죠. 그래서 동물 가죽을 구하기도 하고 가을이 되면 동물을 도살을 해가지고 여기서 고기를 얻어가지고 겨울을 알 수 있는 마른 고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말젓, 양젓을 짜가지고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초원에서는 넓은 땅을 동물 키우는데 생산력이 그래 높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들어와서 이런 초원의 가치보다 농업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초원을 갈아엎고 이렇게 밭으로 만드는 일들이 있었죠.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는 데는 같은 경우는 밭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규모 인구가 옮겨지는 20세기 초원에 있어서 많은 곳이 사막화가 되었습니다. 고비 사막 남쪽에 여기에 초원지대였었는데 농업인들이 많이 이주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사막이 확장돼서 여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황사가 많이 생산이 되었었죠. 오르두스 같은 경우에도 농업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하는 바람에 징기스칸이 살았던 당시에는 초원이었는데 20세기에 많은 한족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여기가 대규모 농업지대로 바뀌었어요. 문제는 농업이 계속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황사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기서 농사를 못 짓도록 하고 또 나무를 많이 심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인류의 산업화된 삶을 위해서 자연이 희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다고 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랄해가 없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 아랄해는 시르강과 아무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맨 끝으로 모여지는 게 아랄해거든요. 근데 시르강과 아무강의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목화를 재배하는데 많이 썼단 말이에요. 도시가 대규모로 늘어나고 농업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강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아랄해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건 기후변화인 게 아니라 인간이 과도한 욕심에 의해서 물을 지나치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